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환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정국 여파로 국내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도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제만 해도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증시도 연저점을 계속 경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5일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개인은 3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무너진 2,400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63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은 오늘 단숨에 65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연중 최저, 코스닥은 4년 7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했었거든요. 계엄 선포 이후 나흘 동안 사라진 시가총액만 144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증시 변동성은 큰데요. 골드만삭스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사태 때와 이번은 다르다며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취약해 부정적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때는 증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안 발의 전날 코스피는 900.1이었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시죠. 네, 이후에 코스피가 횡보를 하다가 기각 결정 이후에 훅 떨어졌는데요. 탄핵안 발의 전과 비교하면 낙폭이 14.6%에 달했습니다. 네. 이때는 중국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반대 양상을 보였어요. 탄핵안 발의 전날 1970.61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탄핵안 의결 이후에도 오르더니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한 날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탄핵안 발의 전과 비교해서 6.4% 오른 건데요. 네. 당시에는 반도체 경기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해서 수출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 상황을 결정하는 건 정치보다는 시장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모양새인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교역이 더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혼란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해소해야 할 듯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보유량은 최대치를 경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상황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해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097억 3,200만 달러로 우리 돈 157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지난해 말보다도 61% 넘게 급증한 겁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32조 9천억 원이거든요. 삼성전자 시총 절반에 육박하는 돈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이달 초에 가장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서학개미의 원픽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였습니다. 팔란티어는 한 달째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서학개미들이 대규모 주간 순매수를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34.9%나 올랐습니다. 또 그래프 쭉 보시면 ETF 매수도 두드러지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에서 특정 종목을 사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해외 증시로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 밸류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당장 송년회나 각종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한 기자는 실제로 이런 현상 체감하시나요? 실제로 제 상황만 보더라도 저도 약속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연말로 예정된 약속들이 다 신년으로 미뤄졌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연말에 예정된 송년회를 굉장히 많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 연말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 정말 이런 예약, 단체 예약들이 많이 취소돼서 자영업자분들 시름이 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걸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해 반복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송년회 등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 대목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계엄 이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거의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대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한 식당은 송년회 예약이 전부 취소가 되면서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매출이 70%가량 줄었다고 해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혹여 구설에 휘말리지 않을까 송년회를 취소하거나 가벼운 저녁으로 가름하는 회식 축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행이나 관광업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도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뉴스를 보고 중도 퇴실을 신청하거나 아예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유통업계에서는 불안한 국정이 소비 위축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가뜩이나 힘든데 고물가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짠물 소비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짠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짠돌이, 짠순이 얘기할 때 하는 그 짠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요즘에 나가면 다 돈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엔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보복 소비가 트렌드로 떠올랐었잖아요. 명품 업체들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1년 만에 소비 트렌드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짠물 소비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소비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최저가 제품을 더 선호하고 대용량 제품이나 소비 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태가 짠물 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각 편의점들이 마감 할인 제품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20대와 30대의 비중이 60%가 넘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용품 중에서 가성비 좋은 값싼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중고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요. 네. 또 저가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국내 대표 화장품 대기업들도 잇따라 균일가 시장에 뛰어들어 다이소에 5,000원 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이런 짠물 소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길 잃은 대왕고래인데 동해 가스전 시추선이 부산에 들어왔는데 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대왕고래가 길을 잃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강력 추진해왔던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이름이 이 대왕고래였거든요. 네. 올해 6월에 사업을 추진한 지 반년 만에 첫 번째 탐사 시추 작업이 본격화해서 부산항 앞바다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길이 228m, 너비 42m, 높이 19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다 보니 접안은 하지 못하고 부산항 남해항에 정박 중인데요. 다만 탐사 시추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시추 비용 중에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05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된 건데요. 네. 물론 국회의 예산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추 작업은 본격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유망구조 5곳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석유공사가 체결한 계약 규모가 4,77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650억 원 정도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90%에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부가 석유공사의 회사채라도 발행해서 끌고 가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본 잠식 상태라서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연령대를 보니까 7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10가구 중에 3가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 처음 30%를 돌파한 뒤에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처음으로 70세 이상 가구가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생활상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예측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이 균형 잡힌 식사를 가장 많이 꼽았고 네. 이 밖에도 아플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 가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였고 1인 가구가 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범죄였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경제 얘기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